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를 좀 정리하고 있죠. 예, 그 책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론. 그 이론이 크게 세 개 있다죠. 첫 번째 지대 관련돼 있는 이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입지 관련된 이론. 그다음 세 번째 도시 공간 구조. 요 세 개. 그 맨 먼저 보니까 입지 지대에서 우리 크게 농업지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농업지대 관련돼 있는 거 크게 보니까 세 개. 자, 제일 먼저 차액지대. 두 번째 뭐가 있죠? 위치지대.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절대지대. 여기다 한 개 더 본다면 준지대. 이걸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할 건 지대 이름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으면 학자 이름을 같이 매치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 제목만 시험 낼 수도 있고 학자 이름만 가지고 시험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차액은 누가 말한 거요? 리카더죠. 자, 그다음에 위치는 누굽니까? 튀넨. 그다음에 절대는 막스죠. 그다음 준지대 이건 누가 말합니까? 마샬.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결국 이 제목상 항상 답이 있다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말뜻이 뭐 있습니까? 어떤 걸 빼준 거지.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생산비 또는 뭐요? 비용도 차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도를 하면 좀 이건 니카도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두 번째 보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거죠. 따라서 위치와 서로 관련된 건 결국은 거리, 즉 다른 말로 수송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란지 운송비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치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절대란 말뜻은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토지가 사유화가 된 거죠. 자, 준지대를 볼 때요. 준지대 말뜻이 아닙니까? 원칙은 지대가 아닌데 지대 인치하는 거지. 이 말은 임료이지만 지대 인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임료와 지대 차이는 뭐냐? 생산 가능한 물건 이용 대가가 임료고 우리 건물같이 하나 둘 만들 수 있죠. 거꾸로 생산 불가능 이 물건 이용 대가 지대인데 그러면 결국은 건물은 장기간 경과들이 건물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생산 가능한 물건인데 생산 안 되는 것처럼 가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건물은 장기간 있으면 물건 만들 수 있으면 단기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간 일시적 이용 대가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준지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 요거 두 개 차이 구분하셔야 되지. 그죠? 요거 두 개 차이는 뭐 한계제에 대한 설명. 한계제 지대가 없다. 얘는 있다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입지란 건 크게 두 개 있죠.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 공업의 입지하고 상업이 있는데 항상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업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업이란 건 중요한 건 공장 등 입지할 때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싼 지역 갈래 많이 파는 지역 갈래 그 차이인데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배버 중요하죠. 배버는 뭐라 했습니까? 공장 등 입지할 때 비용이 가장 싼 지역이 결국은 최적 입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곧 배버인데 그 배버는 공장 등 입지할 때 어떤 걸 고려할 묻고 당장 얘는 뭐 있습니까? 수송비 등을 갖다가 고려한다를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 가장 중요한 수송비인데 이 수송비를 가지고 따져보는 게 있죠. 원료 지향형 산업 반대로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 산업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거리까지 몽땅 다 보셔야 돼요.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데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료가 부피가 더 크면 이건 원료 지향형이고 제품이 더 크면 이거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형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 이때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얘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지. 그죠? 또 운송비 훨씬 많이 드는 게 원료지. 이런 특정 원료가 중요시하면 특정 지역에 나는 원료,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보통 원료 지향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상업은 크게 두 개요. 중심지 이론과 인력 이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지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슈퍼
그러니까 슈퍼가 어떻게 하면 형성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자, 중심지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지 형성 과정 이랬었지만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있죠. 이래 보시면 돼요. 슈퍼가 형성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출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저기 이거 아닙니까? 투입 비용, 즉 비용 대비 매출액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매출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고객 수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말 뜻은 다른 말 중심, 즉 동네 슈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내 물건 미치는 범위, 즉 재바 도달 범위와 그다음에 최소 우측 관계죠. 이런 걸 설명해 누구냐? 곧 이게 크리셀러죠. 오래 하시면 돼. 또 중심지간의 포섭 원리 설명하는 곧 이거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예, 중심 보시고 인력이란 건 분명히 중요한 건 공식이 뭐예요? 거리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가장 많이 묻는 거예요. 이런 인력은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고 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비례죠. 이 공식 꼭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시험에 톡톡 튀어나오니까. 그럼 이때 보니 인력은 크게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레일이라는 사람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허퍼가 있는데 실상은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건 시험 나면 거의 대부분의 계산 문제지. 자, 어쨌든 설명은 이겁니다. 레일리는 상권이 딱 두 개만 있을 걸 가정을 둔다 이 말이에요. 기본 전제가. 이 중간에 고객이 있으면 얘들은 딱 한 곳에 있는 곳만 물건 사러 간다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될 거 상권 경계점 분명히 강조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따라서 상권 경계점 훨씬 더 가까운 쪽 결국 뭐 있습니까? 상권이 작은 쪽에 가깝다. 이런 말이 분명히 중요하다 시험에선. 거꾸로 허퍼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람들 물건 살 때 보니까 딱 한 개 있는 슈퍼에 물건 사는 게 아니더라. 여러 곳에 물건을 사다 보니까 결국은 상권은 서로 중복된다. 중복되는데 과연 여기 있는 고객이 A 슈퍼와 B 슈퍼 각각 얼마씩 갈 것인가, 즉 확률로 가지 모델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시장 점유율 등을 파악한다. 이게 다른 말로 예, 허프 한 말이죠. 그런 내용 정리하시라고. 자, 그다음에 예, 공간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무슨 머릿속에 그림 딱 들어봐야 돼요. 그림이. 이 그림 딱 세 개 있거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같은 계층은 같은 홀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에 뭐예요? 동심원이고. 요건 부채꼴이지. 선형이지. 그죠? 그래서 핵심은 동심원은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한 쪽이 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거꾸로 예, 선형은 제일 중요한 게 살기 가장 좋은 동네를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고소득이 먼저 가져간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거요. 정반대인 성격이 있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접근성이 좋고 고용 기회가 상당히 많은 점 결국은 얘는 도심 안쪽이지. 그럼 결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저소득이지. 이런 가장 좋은 점 얘가 살고 있잖아. 결국은 얘가 차지하겠다. 이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도시는 점점점 커지면 얘는 옆에 있는 저기 침범이 점점 커지거든. 이게 다른 말이 뭐 있습니까? 침입과 전이 과정을 통해서 확장된다 이 말 뜻이라고. 근데 얘는 특정 점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 저기 있는 교통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나면 무조건 얘 거고, 그 다음에 침입 경쟁 처리나면 이건 무조건 얘 거라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한 개 돼 있죠? 예, 핵이 여러 개 있다. 여기에 뭐죠? 다핵 이론이죠? 그러면 이런 다핵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 묻거든. 결국은 지가 차이다. 그러니까 지대지불 능차인데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심 안쪽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분은 외곽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종업종은 같이 모이는 성격이 있고, 이 주거 공장은 분리돼야 되죠. 이 종활동은 이 뭐 있으면 분산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매년 여기서 뭐 있으면 최소 2개 이상 분명히 시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론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걸 제일 많이 묻거든 실제. 이거 이외 이론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중에 저 뒤에 감정평가가 또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이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이 전부 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게 이거 했던 거죠. 정책. 자, 정책에서 이를 보자고.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거
정부 시장 개입으로써. 그죠?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답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니 거꾸로 자꾸 이 암기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뒀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꾸 문제 있을 때 개입하는 거죠. 오래 보시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요. 물론 이때 보니까 이거 200 우리 공공재란 게 있죠. 공공재. 물론 공공재의 성격은 비경합 비배제지만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산량이 뭐 한다고요? 과소 생산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게 외부 효과가 중요했죠. 그죠? 외부 효과. 자, 이 외부 효과는 분명히 개념부터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동네에다 보니까 학교 집어넣고 공장 등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쨌든 외부 효과 기본 개념 성립되는 반드시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고 공장 등을 집어넣었지만 그 동네에 있는 집값을 올리거나 내릴 목적 아니었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합니까? 이런 걸 보통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본 게 뭐죠? 손해 본 게 뭡니까? 부조죠. 그래서 항상 문제 물었을 때 과연 이 편익이란 것과 비용이란 것과 저기 있는 생산이 어떻게 될까? 이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이 공장 공장 등을 집어넣는 사람 결국은 사적은 내가 집어넣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항상 외부가 무조건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럼 결국은 나하고 항상 외부하고 사회지, 그죠? 그래서 나하고 결국은 사회를 비교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 보시면 되는데 이 정의란 말 뜻이 뭐야?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 이익 본 거지. 결국 이 말은 사회가 이익 본 거라고. 그래서 사회가 그만큼 편익이 더 큰 것만큼 사적은 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물건 등을 만들어준 사람이 결국은 사적이 하거든. 그러니까 사적이 손해 본 만큼 생산량이 뭐합니까? 예, 과소 생산되겠다. 그죠? 거꾸로 보니까 부란 건 지역 주민 손해 본 거지. 즉 사회가 손해 본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사적이 이익을 본 거고 결국은 사회가 손해 본 거 봤으니까 생산량은 분명히 사적인 이익 보는 거지. 그런 결과 과다 생산되겠다.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뭔가 이겁니다. 따라서 정의란 건 보니까 그 동네가 그만큼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수요가 많아지겠지. 수요가 많아진 만큼 집값은요? 이래 가시라고. 부란 건 결국은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 손해 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억제 또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규제를 한 결과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그 지역에 공급 합니까? 줄면 집값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가 규제를 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동네 그 지역에 어떤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그 세금 자체가 결국은 이 불경제 유발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부담하게 돼 있죠. 그런 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정책,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이 세 개 있죠. 그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개입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용 규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 이런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제 때는 적어도 문제 보세요. 이건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각각이, 그죠? 앞에 있는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요 자체 했던 글자에 따라가 보시라고.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어디 갈 건가 하면요. 223페이지. 자, 임대주택
주택 정책. 여러분들은 있죠. 이거는 100% 이건 100% 시험 나옵니다. 이걸 빼놓고는 절대 시험을 낼 수가 없다고. 만약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빼놓고 시험 내죠. 그 문제 엉터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만큼 꼭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이거 보는 시각이 잘 보세요. 자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3개 있거든.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 두 번째 임대료 보조금 정책,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우리 과거에는 요 세 개 중에 딱 한 개만 딱 테마를 정해서 시험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죠. 요 세 개 한 개를 묶여 시험 나온다고. 근데 자 잠시 우리 천재 있지. 천재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게 훨씬 더 출제 빈도 높은 거 봐볼게요. 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천재 113페이지. 자 거기 있는 113페이지요. 1 시리즈가 있죠. 여기에 114페이지가 보죠. 114페이지 1-10-2번 있죠. 천재. 요까지 임대료 규제야. 임대료 규제. 115페이지 보세요. 2-2-1, 2, 3, 4 4개 있죠. 이 시리즈는. 그게 뭔지 그게 요거 공공임대 딸랑 4개라고. 근데 3 시리즈 3-11부터 116페이지 7페이지 맨에 3-82 있지. 82. 그 82까지 뭐냐 이거요. 임대료 보조. 그거 물어볼게. 자, 여보세요. 아니, 분명히 출제 나는 횟수 좀 양이 달라지지. 훨씬 더 높은 게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네가 제일 많이. 우리 임대료 규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문제만 똑같은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예, 113페이지입니까? 거기 있는 맨 밑에 1-4-1은 이거 몇 번 나온 거예요, 이거? 113페이지. 맨 밑에 거 1-4-2는 몇 번 나온 거 이거? 둘, 넷, 여섯, 7번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실 때 얘를 제일 먼저 공부해. 완전 내 걸 만들라고 이것만큼은. 그다음 두 번째 가서 뭐 있습니까? 요거 공부하고. 그다음 가서는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왜? 딱 내 지문 4개 났다고. 우리 옛날 7회부터 있죠. 7회부터 29회까지 딱 4번 났다. 지문 4개 났어. 4개야. 그 말은 얘는 거의 정답을 별로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모의고사 문제 가끔 나오지만 나와본 데 이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얘는 100% 시험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여보세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집을 짓는 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지. 자 따라서 여보세요. 얘는 무조건 공부할 때 단기란 말과 장기를 구분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이것도 단기 장기의 차이를 가장 중요하셔야 돼. 항상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부동산 학에서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그 차이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 그렇지 못하면 단기라고. 이걸 딱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공급이란 건 집을 짓는 거 분명히 장기라 했죠. 만약 지문상에서 단기에서 공급이 뭐 증가 또는 감소 이런 말 쓰죠. 이 지문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다는 가정을 두고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급 뭐 있습니까? 장기일 때만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는 무슨 공급 뭐 하는 겁니까? 불변이 불변. 그러니까 변화가 됐으면 틀려. 단기는. 반대로 여기 수요는 뭐 있습니까? 수요는 장기든 단기든 둘 다 변화가 있는데 대체로 거의 다 수요는 거의 단기에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딱 나오면 이게 단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반대로 공급 항상 이건 장기에 대한 설명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데 만약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지문상에서 단기 장기를 원래 명시하게 돼 있어. 돼 있는데 그런 말이 명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장기일 걸 가정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는 항상 명시해야 돼. 단기적으로 뭐 딱 쓴다고. 근데 장기란 건 장기를 써줄 수도 있고 그냥 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할게 임대료 규제를 먼저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아마 이제 그래프는 오늘 하는 게 거의 마지막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아마. 이런 거는 자, 최초로 가격과 양이 있는데 여기 무슨 곡선? 무슨 곡선? 여기 무슨 곡선? 공급이죠.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월세가 이렇게 여기 형성되고 있답니다. 이런 걸 말하냐? 네, 다른 말로 균형 가격 또는 뭐 있으면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월세가 100만 원 형성되고 있더라. 근데 국가에 가만히 보니까 이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야, 절대 임대인들은 월세 6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딱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곧 이게 규제 임료죠. 자, 의미를 잘 파가세요. 자, 요거 하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칙은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 월세가 비싸야 됩니까? 아니면 규제 임료 비싼 거요? 원칙은 이게 비싸야 되지. 원칙 하셔야 돼. 물론 제가 좀 이따 예외인 것도 설명할 거거든요. 왜냐면 최근 이 문제를 둘 다 같이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무런 말 쓰지 않으면 무조건 규제가 더 낮은 거예요. 항상. 참고로 요건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너 절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이 밑에는 다 허용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지. 그죠? 최고. 이 말 같은 말이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런 건데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아니 이렇게 월세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수요자는 월세가 싼 만큼 수요가 더 많아지겠지. 근데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 월세가 원래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국가에서 뭐 60 이상 받지 말았으니까 요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손해본 만큼 공급하겠습니까? 줄이겠지. 과거보다. 그거 누가 더 많아집니까? 이런 걸 뭐라 하죠? 수요가 더 많다는 다른 말로 초과 수요 발생을 쓰지. 그죠? 자, 일단 곧 뭐 그런 이제 흐름 가는데 이걸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제가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분시킵니다. 단기, 장기를.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쭉 한번 가보자고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해될 건데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단기는 공급 변화 있습니까? 크게 그래프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 공급 불변이다. 장기는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그런 결과 장기는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자, 국가에서 규제하기 전까지면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100이었지. 그죠? 근데 이때 국가가 뭐 60 이상 받지 말라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봐보자고 이제. 이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라고. 단기, 장기를 구분해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3번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그래야 명확히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같이 비교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 단계부터 하겠습니다. 보니까 월세가 떨어진 만큼 임차인 훨씬 더 떨어진 수요가 뭐겠습니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단기는 수요가 뭡니까? 두 번째,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여기 중요하다고요.
자, 기존 인천 월세 얼마? 월세 얼마 있습니까? 100이었죠? 신규는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이동하겠습니까? 한다. 세 번째, 아니 원래 임대 규제한 목적이 뭐요? 기존 임차인 신규는 넘어가게 만들 목적 아닙니까? 원칙이? 결국은 이 요건 충족된 거지. 그럼 결국은 규제 효과 있다 없다?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딱히 단기는 뭐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죠? 자, 그다음 이제 장기 갑니다. 보세요. 월세가 100이었던 걸 국가가 뭐 있습니까? 60 이상 받지 말하니까 단기는 분명히 요것만큼 수요가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을 갖고 임대는 원래 정상적인 월세를 100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말해서 요 차이만큼 분명히 손해보겠지. 그러니까 손해본 것만큼 이윤이 뭐합니까? 줄겠지. 자, 이윤이 줄면 딱 세 가지 행동을 무조건 취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그만큼 집을 짓겠습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 공급 감소의 의미를 두 개를 하셔야 돼. 첫 번째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임대주택에 투자를 갖다 선호합니까? 기피합니까? 이런 말을 기억하시라고. 안 하겠죠, 그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점점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 부족합니다 지금. 그죠? 우리 공급 중간이에요? 공급이 줄면은 예? 장기에서는 주택 공급이 공급 부족이 완화되겠습니까? 더 심각합니까? 심각하겠죠, 그죠? 더 공급이 줄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미 이 월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이 월세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를 바꾸겠습니까? 나 같으면 바꿀 것 같아. 수익이 높은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기존 임대주택은 결국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하겠습니까? 넘어갈 것이다. 이 말 뜻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월세 등을 주던 걸 전세 등으로 바꾸겠다 이 말 뜻이기만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그래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공급자라면 집을 지을 때 월세가 떨어진 만큼 이 정도 단가 맞춰야 되죠. 그럼 결국은 자재 등을 좋은 걸 쓰겠냐고. 아마 나쁜 거 쓸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결과 주택에 대한 질은요? 그죠? 이래 가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할 거 이제 관연 기존 임차인은 여기 있는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자, 잘 보셔야 돼 이거. 요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현재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다.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지면 어떤 현상인지 압니까? 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에 기차표 살 때 보니까 기차표는 한정돼 있지만 살 놈 되게 많지. 그 뭐가 존재합니까? 암시장. 그죠? 암시장 존재할 거 아니죠? 아니, 축구장 보니까 축구장 티켓이 한정돼 있지만 들어오는 게 괜히 많잖아. 그 보면 암표 존재하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시장이 존재한다. 이 말 뜻이 먼저 가볼게 이제. 국가에서는 절대 이것은 받지 말한 거야. 의미적으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야, 좋다. 국가에 정해진 월세 계약서는 쓰겠다. 명목상은. 쓰지만 턱없이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나한테 이만큼 월세를 요구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요구할 거라며. 이렇게. 이게 암시장 아니야. 그죠? 그럼 가격이
명목상 가격이 얼마요? 실제 가격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는 거지. 그죠? 계약서가. 그래서 이중 가격이 발생하더라.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중 가격이 존재하더라. 자, 마지막 보세요. 이제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인데요? 100 아닙니까? 근데 실제 보니까 얘는 얼마 주고 들어옵니까? 얼마 주고? 150 아니야. 얘는 기존 임차인 이동하겠냐고요? 안 한다. 그러면 마지막 가보니까 아니 임대료 규제의 궁극 목적은 이 기존 임차인 신규로 넘어가게 만들 목적이었지만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장기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그 결과 뭐 있으면 규제 효과 있습니까? 비교되겠지.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인데 주로 중요한 건 장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 푸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정확히 내용을 알고 문제 푸는 방식도 있지만 그 반대 급부로 있죠. 그냥 감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 자 보세요. 이 단기는 왠지 느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지. 대충 표현을 보니까 얘는요. 뭔가 하여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을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규제 시험 딱 나와서 장기가 딱 나오지. 좋은 말 쓰지. 다 틀린 거예요.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자, 호래 가는 거하고 그다음. 자, 다시 보세요. 요거 할 거 이제. 자,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균형. 그러니까 시균형 가격보다 규제가 더 높을 때요.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이거죠. 자, 이 규제가 없을 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네 마음대로 월세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 거 아닙니까? 맡긴 결국 뭐 있습니까? 얼마밖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맡겨보니까 월세 얼마요? 100이지. 근데 국가에서 이거 절대 뭐 있습니까? 200 이상 월세 받지 마 이렇게 규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규제가 더 높은 거지. 그러면 느낌상은 뭐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요만큼 내가 비싼 게 수요가 줄 것이고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초가 뭐요? 공급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빈집이 많이 있어요. 내 집 빈집이지 현재? 빈집 생긴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생기면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월세 등을 낮춰서 임차인 모집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죠? 임차인 모집 낮지, 그죠? 결국 이 말은 다시 해볼게. 네 마음대로 월세 받아라도 월세 얼마예요? 100인데 이거 이상 받지 말아 해도 분명히 나 같으면 월세 100 되겠지. 왜?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면 월세들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월세 얼마 됩니까? 1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단기가 예외가 났을 때 절대 이런 말씀 초과 공급 발생된다 이 말씀은 다 틀린 거예요. 절대 규제상 초과 공급 자체는 용어 자체가 없어. 이런 생 초과 공급 발생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월세 받아야 해도 결국은 100인데 국가에서 이거 이상 받지 말도 무조건 월세 100이 되게 돼 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결과 이건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뭐요? 영향받지 않는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자 우리가 천재 보니까 제가 그 이 박스 밑에 당구장 표지 요거거든. 요거요. 자, 그 밑에 적을 게 두 개 있어. 여기 보세요 이제. 잠시 보세요. 초과 수요가 발생은 되는데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냐 시험 냅니다. 자, 잠시 보세요. 단기는 요것만큼 수요 더 많은 거지. 그죠? 장기는 이것만큼 많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발생했어? 장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보다도.
장기가 더 많이 발생해. 자, 다시 하나 더. 한 개 더 할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만큼 초과수 발생했지. 근데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면 빨간색은 요것만큼 초과수 발생한다고. 그죠? 흰색 이만큼 발생하지. 그럼 현재 기울기 달라지는데 빨간 거, 흰 거 누가 더 비탄력? 급경사인이 비탄력이지. 얘가 탄력이지. 그러면 비탄력보다 탄력이 더 많은 초과수 발생하네? 한 번 더. 자, 원래 요 그림이야. 요 그림인데 이제 공급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 원래 그냥 수에 가만히 있는 거야. 공급만 따지는 거야. 여기 비탄력이지. 얘가 탄력이지.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비탄력보다도 탄력일 때 훨씬 더 초과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자, 그래서 이 말 보셔야 돼. 초과수에는 뭐 있습니까? 비탄력보다 누가? 탄력이 많이 발생해요. 이건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뭐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무조건 있든. 요거 밑에 우리 거기 우리 뭐 천재 112페이지 보니까 그 임대료 규제 밑에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그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써놓으세요. 요거 저 빠져먹었어. 요 내용. 이것 좀 적어 놓으시라고. 초과수익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단기보다 장기가. 비탄력보다 탄력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문제 113페이지인데요. 자, 잠시 여보세요. 이제 이런 거요. 우리 천재 문제 푸시면서 있죠. OX 문제는 됐으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말은 이런 거 보통 그냥 정답을 잡아지 않습니다. 그냥 지문상 뜨는 거지.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갈로 속에 있는 선택에 대한 문제는 보통 답을 많이 잡으니까 됐으면 갈로 속에 있는 거 선택의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랑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을 만들는 문제가.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113페이지. 뭐부터 하는가 하면 1-2번부터 합니다.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는 게 벌써 임대료 규제입니다. 항상 볼 게 뭐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단기에서는 이동해야 안 해. 2번 하지. 장기는 이동해야 안 해. 그 의미를 잘 구분하시는. 그러니까 거기 1-2번은 앞에 단기 장기. 조건 뭐냐 했어? 단기나 했지. 그러면 이동을 촉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면요. 이동을 하지 않는다든 저하시킨다 이 말 나온다고. 그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3132 요거 두 개 보시는데 자 3일은 이 말이죠. 균형 가격 이하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항상 뭐 기존 임대주택이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가지. 그죠? 1-3이 가볼게. 그 결과 장기는 주택 공급 뭐합니까? 부족하다죠. 1-414가 두 개인데 그 4일을 두 개 합친 게 1-4일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1-4일은 두 개 난 건 주택에 대한 질 떨어진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장기는. 우리 1-4일은 보니까 우리 장기, 단기 설명돼 있습니까? 없으면 이거 무조건 장기야. 그 말을 두 개 쪼갠 게 밑에 1-4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문제 도대체 몇 개 나온 겁니까 여기서? 1-4, 1, 4, 2 두 개 합치면 10몇 개 나왔네 이거? 그죠?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1-525 임대료 규제는 이동을 손해보죠. 손해본 결과 투자자가 투자합니까? 안 하지. 자 1-6일 갑니다. 6일 보니까 항상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뭐 발생? 초과 수요 발생하지. 자 그 다음에
62, 63도 같은 거요. 특히 63 보세요. 63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초과수에 더 많이 발생하지. 그죠? 자, 그 다음 1-71, 72. 자, 71이 뭐예요? 결국은 음성적 거래, 즉 암시장 존재한다 이거죠. 같으면 72 뭐 있으면 이중각이 발생하지. 그 다음에 자 1-8 갑니다. 균형각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 규제 효과가 뭐 있습니까? 발휘되지 못하죠. 그래 보시고 자 나머지는 해보세요. 이제 답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 이게 과거 시험인데 얘는 또 다시 내봐 이 속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내용에서 벗어날 지문이 없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기본서 223페이지. 자, 이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죠. 갈로 1번, 2번이 있죠. 자, 갈로 1번은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양갈로 1번은 원칙 예배. 현재 갈로 1번은 누가 더 높은 거요? 규제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예배지. 이거 칠판 보세요. 이 말 딱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거? 난 무조건 그 속에 뭐 나와야 돼? 이 글자 찾아가느라고. 이거. 이게 포인트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죠? 두 줄 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갈로 2번이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은 규제가 더 낮은 거야. 자, 그럼 D장 가볼게요. D장에 224페이지 보니까요. 관로 3번, 관로 4번 있는데 우리 책은 설명이 쭉 돼 있거든요. 그 그림이 결국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할 때 우리 책점 쭉 나열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헷갈려 이게 문제가. 근데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됐으면 어떻게 하면 이래 하시라고. 이래 비교하시라고. 이게 훨씬 깔끔해. 그러니까 결국은 딱 사실 여기 있는 1번, 2번 여기 중요해 사실은. 3번이 단지 이거니까 효과 있냐 없냐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위주로 공부하시라 항상.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규제는 단기는 수요 증가, 수요 증가에 장기는 공급 감소라고. 그 차이를 먼저 아시라고.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 보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셔야 이렇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얘도 공부해야 되지. 자, 보세요 이제. 자, 보조금 정책 진짜 쉬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딱히 이게 시험 날 게 별로 없는데 시험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사실상은요. 우리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걸 쭉 하면요. 얘가 한 3배 더 많습니다. 실제. 난 횟수가. 얘보다.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내가 요 집을 지금 이 월세 들어갈 건데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월세가 100에 100. 근데 이때 이 집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 소득이 300이 되면 이 집을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때 내 소득이 300 이하 되는 분은 이런 집을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300 이하 되는 분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얼마냐? 40만 원을 지급한대. 40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볼게. 첫 번째 이 말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면 마치 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내 월급이 올라간 효과가 있지. 그죠? 이거만 공짜로 난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소득 증가 또는 대체 효과요. 뭐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소득 효과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신의 월급이 많아지면 주택에 대한 소비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그죠? 자기 월급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차는 다른 것들 분명히 살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소비도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증가된다. 근데 두 번째, 그럼 보조금 지급 대상은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가 묻는 거요. 보니까 한국은 이 보조금 주는 대상은요, 집을 짓는 건축업자, 즉 공급자에게도 지급하고 소비자에게도 지급하더라. 둘 다. 이런 공급자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누구냐? 부영건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묻냐? 이거 묻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와 건축 둘 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의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 보조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다고. 만약에 건설회사에게 보조금 주면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면 뭐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에 다 선택할 수 있지. 그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이 무슨 보조? 그죠? 예, 소비자 보조라고. 근데 이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또 있어.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지급 방식이. 첫 번째 보니까 현금 보조가 있고, 요 같은 말이 소득 보조.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집세 보조. 같은 말이 가격 보조, 가격 보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요. 자, 요거 두 개 설명할게요. 의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거요. 국가가 있지. 국가가 임차인에게 뭐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그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일단 보조금을 40만 원 정도 지급한다 할게요.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요걸 가지고 임대인한테 원래 월세 얼마 줘야 되죠? 100에 100. 100을 지급한다 했어요. 네, 지급 방식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자, 보니까 현금을 갖다가 40을 주는 경우 있어요. 이게 현금 보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현금 대신 뭐 있습니까? 카드를 준다고. 카드를. 여기 다른 말 집세 보조야. 가격 보조. 그러면 자, 이게 A, 여기 B 해볼게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A는 자기 돈과 그다음에 보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뭐 있으면 자기 돈 얼마? 60에다가 현금 40까지 주면 되겠다죠? 이걸 준다고. B는 보니까 자기 돈 60에다 뭘 줍니까? 요 카드를 준다고. 카드 수익 40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주면은 요 B는요, 요걸 받은 임대인은 어디 갑니까? 이제 구청가에 가서 요 카드를 딱 내밀면요, 현금 준다고. 여기에 다른 말로 집세 또는 가격 보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주택 바우처제 들어봤죠? 곧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물어볼게. 여러분 같으면 내가 현재 뭐 있습니까? 보조금 받는 입장이라면 A, B 어떤 걸 좋아합니까? 당연히 A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현재 현금 받아가지고 나 같으면 뭐 있으면 일단 내가 필요한 술 먼저 먹고 남는 돈 가지고 월세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뭐 있습니까? 월세 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딴짓 하는 거잖아. 물론 가장 좋은 건 효용적인 측면이 좋은 거 아닙니까? 훨씬 좋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정부의 어떤 바른 효과가 좀 동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거 대신 카드를 준다고. 카드를 주면 절대 이건 술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책적 효과는요, 훨씬 더 큰 게 집세 또는 가격 보조라고. 뭐 이게 딱히 어렵다 말은 못 하겠다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요거 좀 잘 보셔야 돼. 이제 우리 아마 거기 제가 뭡니까, 저기
우리 그 천재 보니까 여기서 요 특징이 있는데 요 특징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요. 단기, 장기가. 자, 보세요. 이거 이 내용 쭉 끌고 가셔야 돼. 이 말입니다. 현재 월세 100이지. 40 보조금 주었어요. 자, 누가 주어? 소비자 주었다고? 주었었는데 준 것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올라가지. 그러면 집값은? 집값 올라가. 그럼 원래 100이었던 게 월세 140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임대인들은 100을 받는 게 정상인데 임차인 수가 워낙 많던 140 월세 올라갔지. 그 40만 결국 이익 본 거 아닙니까? 누가? 임대인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의 결국은 초과인이 발생되는 그만큼 뭐 있으면 이제 임대주의 이익을 보겠다죠. 본 것만큼 집을 짓는 사람 너도나도 이제 집을 지을 것 같아. 집을 지금 막상에 시장에 출하되면 공급이 뭡니까? 그 월세 맞아 이제 떨어지겠지. 자, 이제 월세 100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100이면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자기 돈 60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왜? 보조금 40 받았으니까. 원칙은 그냥 100 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주었지? 요 차이에 뭐 이익을 볼 것 같은데 누가?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이 있다라 이렇게 보시라고. 우리 거기 있는 이 뭡니까? 천재 보니까 보조금 보니 제가 이 3번 특징이 있지. 보시면서 천재에 거기 기억 니은 보니까 제가 단지 여러 써놨거든요. 요것만 써놨어요. 그래 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단기를 이거 다 3개 써놓으세요. 단기에다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임대인 혜택 써놓고요. 그 다음에 장기에다 뭐 있습니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임차인 혜택 요거 써놓으시라고. 이거 같이 움직여야 돼. 천재 112페이지죠? 박사. 그 박사는 보니까 임대료 보조 밑에 갈로 3번 있을 거예요. 그 단기, 장기에 대한 설명 제가 쭉 다 그냥 누가 혜택만 써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쭉 다 연결해 놓으시라고. 이걸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임대료 보조는 딱히 이게 공부할 게 별로 없다고 사실은. 다른 건 다 이해돼 이거 몽땅 다. 다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머릿속에 기억할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 2개 풀어볼게요. 자, 115페이지 가는데요. 115페이지. 자,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3-23 하세요. 끝에 두째 줄 임차인의 주거 선택이 자유롭게 활성화된다. 이게 뭐죠? 수요자 보조지. 그죠? 3-3일 가볼까요? 임대를 보조받는 저소득 효용은 보조받지 않는 사람들 훨씬 효용이 더 높아지겠죠. 3-3일 가볼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 이건 현금 보조, 현금 보조금 그러면 효용이 뭐예요? 더 증가되겠죠. 자, D장 가볼게. 자, D장에 보니까요 3-4번. 자,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수요는요 증가. 다시 3-5일 갑니다. 공급도 뭐 한다고요? 공급. 자, 칠판 보시고 여보세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여보세요. 임대료 규제야. 규제는 수요 뭐요? 공급 뭐요? 감소야. 규제선. 거꾸로 임대료 보조는 수요, 공급 둘 다 증가야. 구분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3-51, 52, 53이 다 같은 거야 이게. 근데 51, 52, 53, 54, 55, 54까지네.
자, 5위는 뭐요? 주택량 증가. 5.3도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소비 증가. 5.4도 뭐 있어? 5.4 읽어볼게. 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 임대료 장기에서는 원래는 해기하므로 여기 보세요. 이 말 아무 의미 없어. 이건 트릭을 저기 장난칠 저기 중간에 어떤 트릭 줄 목적이지. 보세요. 원칙은 단기 월세 올라갔지. 그래서 그 결과 공급이 뭐 있습니까? 증가되면 가격은 원래 상태로 온 거 아닙니까? 이 회기란 말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의미를 갖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항상 중간에 어떤 트릭을 자꾸 빼버리시라고. 결론은 뭔데요? 뭐 하여튼 회기한데 관계없는 거. 어쨌든 중량은 마지막 가서 공급량은 뭐 한다? 늘어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딱히 낼 게 없으면 계속 뭐 주구장창 이런 거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내는 제목이.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여보세요. 잠시. 단기는 주택 가격, 임대료 올라가지. 장기는 임대료. 요것만 또 낸 경우도 있어. 가볼까? 그래서 그 문제 계속 봅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3-7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야. 내봐야. 그러니까 보조는 굉장히 깔끔해. 그러니까 딱히 시험에 이게 많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얘가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내용이 낼 게 딱 요거야. 이 가지고 계속 엎어지고 매치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100% 시험 나와 이거 매년. 임대주택 시험을 빼놓고 시험 못 낸다고. 요건 자체가. 그럼 우리 책을 보니까 자, 책 가볼게 이제. 책에 226페이지 임대료 보조가 있죠. 그죠? 거기 단기, 장기 비록 그래프 설명돼 있지만 그래프 설명돼 있지만 자, 그걸 그려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래 보시라고. 여기 다야. 그 단기, 장기 그래프 쭉 설명돼 버리고 요것만 기억하시고. 단기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가면 임대 혜택이 있어. 장기 뭐 있으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임차 혜택.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그래프에서 핵심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측 가볼게요. 227페이지요. 갈로 3번. 보조금 종리수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요거 세 개를 보고.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를 보고. 칠판 보시고. 자, 기억은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거 두 개 있다 묻는 거지. 그지? 니은번은 뭐 있습니까? 효용적인 측면이 더 큰 게 무슨 보조? 현금. 정치 효과 더 큰 게 뭐? 가격. 디귿번 요거 묻는 거지. 선택의 폭이 자유로운 게 무슨 보조? 소비주 보조. 이 끝이라고. 밑에 니얼면 읽지 말고 알 필요 없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게 뭔지. 중요한 건 시험 안 나온다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D장 가볼게요. D장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요건 7월 달에 제가 딱 한 번 설명할게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229페이지 큰 3번 분양주어 저기 주택 분양 정책이 있죠? D장 쭉 가보세요. 232, 33, 34 있죠? 33페이지까지. 이런 것도 있죠. 지금은 거의 하지 말고 나중에 한 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거는 이 규제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분양가 규제는 시켜갈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다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조세 정책 할게요. 조세 정책.